별의별 협동조합 이야기. 자, 우리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이잖아요. 자, 근데 알고 봤더니요,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협동조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협동조합들이요, 서로 도운다면은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아주 특별한 협동조합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나와 계신 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를 좀 직접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지금 장난감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조영권이라고 합니다. 장난감 협동조합이요? 네네. 네. 일단요, 장난감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좀 신이 나고요. 근데 그걸 협동조합으로? 어떤 의미일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희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아빠인데요. 네. 집에서 이제 아이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장난감 많이 사달라고 하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장난감 꼭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집에서 놀고 있는 장난감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 장난감들을 한번 공유해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그 외에요. 항상 마트에 가면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요. 애는 사달라고 그러고, 엄마는 안 돼! 이러고 소리 지르고, 지난번에도 샀잖아! 이러고, 사실 엄마들 눈에는 지난번 산 거랑 비슷해 보이는데 얘는 다른 거라고 사달라고 그러고. 네. 실제로 생활 속에서 그런 어려움 많이 겪으시나요? 네네. 그런 어려움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겪고 있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이들과 1년에 딱 2번 사는 거다. 어린이날이랑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아이랑 약속을 하고 있는데 잘 지켜지지는 않고 있죠. 아이들은 이제 그 마트 갈 때마다 이제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마포구 서교동 인근 그 학부모님들 한 136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장난감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런 설문조사를 좀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설문조사 결과를 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저희 장난감 협동조합 취지를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장난감을 얼마나 자주 구매하시는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2, 3개월에 한번 한다는 답이 제일 많았어요. 한 40% 정도 되었고요. 2, 3개월에 한 번이요? 네네. 저는 생각보다는 적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마트 갈 때마다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얼핏 했거든요. 네. 그래서 1개월에 한 번씩 산다는 분도 25% 정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6개월 간다는 사람들은 거의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구입 주기가 그렇고 이제 그 구입하는데 비용이 1년에 한 대략 얼마 정도 들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네네. 가장 많은 거는 이제 아무래도 한 30만 원 정도, 2, 3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절반 정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근데 좀 놀라운 거는 100만 원 이상이라고 답하신 분도 10분 정도 계셨고, 네. 200만 원 이상 지출하신다는 분도 장난감에요. 네, 계셨던 것 같아요. 1년에요. 네. 비용은 어쨌든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면 잘 사주시는지 아닌지도 여쭤봤는데, 근데 또 그 75%가량은 잘 사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장난감 구입이 망설여지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제일 많은 답이 아이들이 금방 실증 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아이들도 봐도 장난감 사주면 하루를 넘길까요? 진짜요? 네. 그렇게 짧나요? 네, 금방 실증을 내고 이제 많은데요. 그래서 한 30% 정도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금방 실증을 내기 때문에 장난감 구입이 망설여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 한 20% 정도가 이게 과연 정서적으로 교육적으로 좋은 건지, 왜냐하면 장난감이 굉장히 좀 선정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다음에 꼭 필요한 것 같지 않다, 이런 순으로 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집에서 그냥 놀고 있는,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은 집에 있는 장난감 중에서 얼마 정도 될까요? 한번 여쭤봤더니 평균 한 34% 정도는 이제 그냥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장난감들이 그냥 방치되고 있다. 각 집집마다, 아이들이 네네. 있는 집집마다.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한 30만 원 정도 1년 장난감 사용하는데 돈을 들여서 평균적으로 그중에 한 네. 30% 정도는 그냥 방치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어쨌든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좀 답변해 주셨을 거고, 현실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장난감들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겠죠, 아마도.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현실 속에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장난감 이거를 좀 나눠 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장난감 협동조합을 만들게. 그러니까 흔히들요 장난감 대여점을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대여점이 아니라 지금 협동조합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왜 협동조합으로 생각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졌어요. 저희가 이제 그 궁극적으로는 장난감 대여점을 이제 하나 만들 거예요. 근데 만드는 건데 그거를 이제 그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의 협동으로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건데 그 미국에 보면은 미국에 이제 그 브레인워시라는 협동조합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브레인워시는 그 빨래방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세탁기 이제 있고 사람들이 와서 이제 빨래를 하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볼 수 있는 그런 빨래방인데. 네, 코인 빨래방. 네. 그런 식인데 거기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창업주에게 여기가 다른 빨래방과 달리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창업자가 하는 얘기가 여기서는 단순히 빨래만 하지 않는다. 문화가 생산되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즐겁게 놀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빨래방을 빨래하러 가는 게 아니라 놀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빨래만 하고 빨래가 돌아가는 동안 네네. 그냥 멀뚱멀뚱 있기도 그렇고 네네. 어디 갔다 오고 막 이렇게 많이들 네네.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가 사랑방 역할을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좀 착안한 게 그냥 장난감 대여점을 그냥 장난감 대여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주민의 협동으로 사랑방처럼 그 속에서 아이들의 놀이 문화가 창조될 수 있는 곳으로 좀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엄마 혼자서 이제 육아를 하다 보면 힘든 점도 많은데 어떤 의미에서는 공동 육아가 이루어질 수 있고 네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렇게 이루어질 되겠네요? 수 있으면 좋은 거죠. 네. 네, 그리고 뭐 아이가 혼자밖에 없는 집에서도 자연스럽게 친구를 만들어 줄 네네. 수도 있고. 지금 요즘 보면은 이제 그 마을에서 아이들 놀이터도 많이 없고 친구들도 많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런 공간이 좀 만들어진다라면은 장난감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이 주는 끈끈함 같은 게 네네.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좀 더 믿을 수 있고 네. 또 더 친근하게 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이 협동조합에 가입하려면은 꼭 아이가 있는 부모여야 되는지 뭐 이런 조건들이 까다로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희는 어쨌든 이 장난감 협동조합을 네.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참여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해요. 아. 그래서 굳이 아이를 있어야 된다 이런 가입 조건을 많이 달려고 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네네. 문턱을 좀 많이 낮추려고 하고 있고, 이를테면 자기는 아이는 없지만은 아이들의 놀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충분히 가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장난감 협동조합을 아까 처음에 소개하실 때요. 만들려고 합니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네. 네. 아직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으로 조합원들이 모이고 어떤 대여점이 만들어지고 이런 건 아닌 상황인가요? 지금은 이제 준비 기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었는데 제일 큰 게 저희가 어쨌든 장난감 협동조합이잖아요. 그렇죠. 장난감을 주제로 하는데 저희가 이제 막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장난감 중독이 좀 심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장난감 중독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서 장난감 이제 시장을 좀 보면은 매출 규모가 한 1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점점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지만은 이 장난감 시장만은 이 장난감이 더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많이 놀아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제 장난감을 쉽게 사주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걸로 대체를 하는 거죠. 그 네네, 미안함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난감 중독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됐고, 그래서 진정한 놀이라는 것은 오히려 장난감이 아니라, 아이들과 아이가 엄마, 그리고 아이와 어떤 이웃집 엄마의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장난감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장난감 없는 어떤 놀이문화, 아이들의 놀이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난감 협동조합을 하면서도 장난감 없는 놀이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딜레마 같은 상황인데 이런 거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게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의 참여가 많아요. 네. 저희가 이 장난감 협동조합을 이제 시작하려고 강좌 같은 것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 가지고 있는 엄마들의 참여가 많아야 되는데 이 실제 아이를 떼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의 참여가 이를테면 이제 초등학교쯤 이제 아이가 큰 상황에서 뭔가를 참여해서 그 협동조합이 만들어가는 것과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면서 앞으로 좀 장난감 협동조합을 만들어가려고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디어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이제 가입하실 때 출자금이라는 거를 납부를 하세요. 그래서 5만 원이라는 그 단위로, 그래서 일자가 5만 원인데, 그렇게 출자금을 납부하신 다음에, 네. 반드시 그건 이제 가입 조건이 되는 거죠. 네네. 이제 조합원 자격을 획득하시고 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텔레비전을 개국을 하게 되면은, TV 시청료 개념으로 한 가구당 10,000원씩 받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장난감 협동조합은 저희와 이제 비교를 한다면 그런 가입 조건이라든지 나중에 조합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저희가 이제 뭐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문턱을 낮추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전히도 좀 많은 분들이 그 장난감이 비싸기 때문에 구입이 망설여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손쉽게 아이들에게 이제 어떤 장난감을 좀 손에 쥐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경제적인 어떤 가입비 조건 문제에 있어서도 최대한 이제 문턱을 낮춰는 방향으로 하자는 것까지가 좀 고민되고 있는 거죠.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협동조합이 각 종류별로 많이 생기는데 그중에 이제 아이들의 육아와 관련된 부분,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 협동조합,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그 고민을 공유하고 같이 나눈다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면서도 쉽게 이제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네. 과연 이게 생각만큼 잘 될까라는, 그러니까 저희 미디어 협동조합이 처음 출범할 때도 많은 분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보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장난감 협동조합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어떠세요? 이제 본인이 이제 총대를 매겠다고 나서신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죠. 많은데 이를테면 이제 저희 장난감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것도 공유 경제 시스템이에요. 공유 경제. 네, 그런 공유 경제 시스템인데 이런 공유 경제라는 게 한 2008년에 미국 하버드대 법대 교수가 처음 이제 고안해낸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그런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서서 지속 가능하고 부의 재분배를 좀 정의롭게 할 수 있는 형태의 경제 시스템이 뭐냐 이렇게 고민했을 때 이제 공유 경제 시스템이 나왔는데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이제 휴렛 패커드라는 이제 컴퓨터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 회사가 2011년에 더 이상 컴퓨터를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선언하는 이유가 이 지구상에는 15억 대 이상의 퍼스널 컴퓨터가 있지만은 그 중에 3분의 2는 꺼진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시대는 더 이상 컴퓨터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지요. 이렇듯 이제 이런 이를테면 컴퓨터 시스템도 공유하는 시대가 올 거다라는 이제 어떤 그런 건데, 또 하나의 사례로 이제 그 에어비앤비라는 공유 기업이 있어요. 네. 이 에어비앤비는 집을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민박이라는 개념인데, 네. 이게 이제
그 호텔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힐튼 호텔이 이제 먼저 떠오르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힐튼 호텔 객실 수보다 더 많다고 그래요. 아, 집을 공유하는. 네, 그래서 그 집을 공유해서 여행객이 그 집에 가서 쉬고 그런 쉴 수 있는 집의 객실 수가 힐튼 호텔 전 세계적인 힐튼 호텔의 객실 수보다 더 많다. 이 말은 이제 어쨌든 공유 경제가 어쨌든 새로운 대안적인 경제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는 것들 좀 반증해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장난감 협동조합도 이제 처음에는 이게 과연 잘 될까 이런 좀 의구심이 들겠지만은 분명히 그런 필요성들을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 어떤 그 부모들의 협력들을 잘 모을 수만 있다라면은 충분히 좀 가능한 아이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새로운 생산이 필요가 없고 네네. 있는 것들을 공유하는 네. 말 그대로 그 친환경적인 차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굉장히 네네. 좀 뜻깊은 그 개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도 그 장난감 협동조합에 좀 같이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이제 정보를 일단은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손쉽게 네네. 접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고 저희 그 방송 지금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이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 그 장난감 협동조합 관련해서는 그 강좌 사업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강좌 네, 사업이요. 강좌를 했고 그 강좌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그 기사가 좀 난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이 설문조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설문조사 결과도 좀 언론에 좀 그 기사가 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제일 손쉽게는 이제 그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아직 그 뭐 블로그나 뭐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구축해서 좀 많은 분들과 같이 정보를 나누고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조영권 대표 얘기 들으면서 실은 저도 잘 놀아주지 못한다는 죄책감과 미안함에 자주 장난감을 사주는 것 같다. 네네. 그래서인지 저도 아이들과 어떻게 놀아야 할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비슷한 고민들이 아닐까 싶어요. 네네. 그리고 강좌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아이가 딸린 부모들의 경우에는 그 강좌를 또 여실 때 아이들의 놀이 공간을 따로 네, 마련을 맞습니다. 해주셔야지 또 네네네. 부모들이 쉽게 갈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좀 이렇게 엄마들이 네. 아이들을 좀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손쉽게 이제 좀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수다도 떨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 장난감 협동조합이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좀 그런 그 아이들의 그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하려고 또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난감 협동조합이 이제 생겼어요. 네네. 생기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장난감 대여점이 이제 생길 거고요. 그렇죠? 네네. 그렇다면 그 공간이라는 게 마련이 될 텐데 네. 아무래도 그 지역별로 좀 더 우리가 손쉽게 바로바로 찾아갈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많이 생겨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이제 그 공간을 여는 문제는 아무래도 좀 그 돈과 결부되어 있는 그러니까요. 부분이니까요. 네. 일단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마포 쪽에서 이제 일단은 1호점 1호점을 열려고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것이 좀 잘 이제 된다라면은 그것을 벤치마킹 삼아서 다른 지역에서도 그 지역에서 그 부모들이 엄마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어떤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저희가 뭐 전국에 뭐 시흥구마다 만든다라는 생각보다는 저희가 마포에서 하나를 잘 하고 있으면은 네. 그것을 모범 벤치마킹해서 여러 지역에서 다른 형태의 어떤 장난감 협동조합들을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공유 경제라고 쓰신 분께서 아이가 어릴 적에 사용하던 장난감이 집에 처박혀 있어요라고 쓰셨는데 이제 이미 아이들이 다 성장을 해서 장난감 필요가 없어졌는데 네네. 사실 비싸게 샀기 때문에 이걸 참 처치곤란이지만 버리긴 아깝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럼 장난감 협동조합이 생기니까 저희 장난감을 좀 기증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장도 마련이 되나요? 물론 그렇게 할 생각이고 저희가 만약에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구축하게 되면은 네. 그 홈페이지의 한 코너는 분명히 집에서 쓰지 않은 놀고 있는 장난감을 어떻게 저희가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받는 란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는 뭐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만 네. 사실은 앞으로 저도 아이를 키우게 되면 이 장난감 협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예, 예. 이걸 이제 준비하면서, 물론 처음에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아이들 문제에서 생활의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또 필요성에 의해서 시작을 하셨을 텐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장난감이라는 건 그냥 아무리 좀 남아돌아도 공유해서 쓰는 건 좀 찝찝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예, 그 다음에 또 그게 있어요. 인기 있는 장난감이 네. 시즌을 타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애들이 갖고자 하는 장난감은 다 똑같은 장난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걸 가지고 놀고 싶어 할 텐데, 네네. 과연 이 장난감 대여점이 네.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의구심도 약간 있을 것 네네네.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네.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희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방점을 좀 더 찍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난감 대여점을 협동조합으로 만드는 거지만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장난감 없이도 잘 놀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고민하는 걸 좀 더 주로 좀 더 방점을 찍어서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강좌할 때도 이제 어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네. 이를테면 시즌별로 그런 유행을 타는 장난감이 진짜 놀이감이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그런 속굽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시즌을 타지 않는 네. 거요. 그런 네. 속굽으로도 충분히 아이들과 어떤 아이들끼리 관계를 맺으면서 놀 수 있는 놀잇감, 그러니까 장난감이 아니라 놀잇감은 주위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약간 획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굳이 마트 가서 시즌에 유행하는 상품을 사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있는 어떤 재활용품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그런 속꿉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방점에 찍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그런 문화들을 좀 더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기존에 사실 장난감 대여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있기 때문에 장난감 협동조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장난감 없이 아이들과 제대로 잘 놀아줄 수 있는 네. 네. 그런 문화 쪽으로 더 많이 이제 좀 방점을 찍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생겨요?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딱 언제 생기겠다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지만요. 어쨌든, 분명히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지역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어머님들, 그런 부모들과 함께 좀 이렇게, 협동조합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조합원 가입 신청은 받고 계신 건가요? 아직 아닌가요? 아직은 준비위원, 단계에 있지요. 준비위원회 단계에 있고, 그 준비위원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장난감 없는 어떤 그런 놀이 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아이와 함께 매달 있어야만 하는 그런 엄마들의 참여를 어떻게 더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고민들 속에서 좀 더, 하여튼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조합원도 모집하고, 협동조합 가게를, 대여점을 문을 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출산과 이제 육아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 전체가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취지만 듣고 보면요. 시군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의 입장에서도 이 민을 좀 도와서 충분히 장려를 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라든지 또는 마포에 이제 1호점을 만들 계획이라고 하셨으니까 마포구청 쪽이라든지 이런 쪽과의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하시나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도 이를테면 주민센터, 서교동 주민센터의 도움으로 서교동 안에 있는 공립 어린이집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실은 이제 망원 1동에 장난감 대여점이 있어요. 장난감 대여점이 있는데 그 장난감 대여점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대여점이에요. 그래서 마포 보육정보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그 센터의 도움도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하면서 요 장난감 협동조합을 좀 준비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 혹시요, 지금 준비 단계에서, 저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좀 참여를 하고 싶고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방법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희가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쨌든 지금 블로그라도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웹 소통 창구 만들어주세요. 메일 주소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예, 많으시니까요. 빨리 연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면요. 저희 쪽에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은 네네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에게, 네. 예, 직접 이제 연계를 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네네.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네네.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음악이 신날 땐 리듬에 맞춰 Dancing all the night 하고 싶은 대로 흘러가는 대로